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책코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곧 다가올 CPI 발표,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FOMC의 금리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떠한 매크로 환경을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린 단어가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이라는 건데,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사는 것이고, 그 미래가 기대에 부합했을 때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그 현실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시장은 항상 충격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의 기대는 무엇이고 현실이 어떻게 받쳐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100% 맞출 수는 없겠으나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해보고 찾아본다면 어떤 큰 흐름, 물줄기를 읽는 데 있어서는 아마 좋은 안목을 갖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물줄기를 읽어야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와 그리고 현실은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느냐? 시장의 기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있을 FOMC 회의에서의 금리 동결과 그리고 내년에 빠르게 돌아올 금리 인하,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그동안 10년 동안 만들어졌던 저금리의 유동성 파티, 다시 돌아올 저금리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저금리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도 우리가 버티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시장은 날아갈 것이다. 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실은 무엇이냐면 이것들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바로 인플레의 고착화, 그리고 이 고착화로 인한 금리 인상, 그리고 이것들을 더한 고금리의 장기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을 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산을 타서 정말 힘들게 어떤 산을 넘어갔는데 이제 내가 이 훈련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한 개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을 또 열심히 타고 넘어가서 이것만 넘으면 우리에겐 휴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내가 서 있는 데서 더 높은 산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미은행가 협회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가 내년 5월에 인하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패드워치에서도 현재 연말에 한 번 정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반반 정도의 확률로 나왔지만 내년 5월에서 6월 정도면 금리 인하가 시작돼서 5% 중반 혹은 5% 초반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넷 옐런도 경제 연착륙에 자신감을 느낀다. 느낌이 매우 좋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경기 침체는 피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멘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경제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노동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얘기하는 구인 배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구인 배율은 코로나 전에 적정 수치가 0.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구인 배율 수치가 1.6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4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이건 여전히 시장에서는 일자리가 넉넉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자리는 넉넉한데 최근에 임금이 다소 살짝 이제 주춤한 모습이 보였고요. 거기다가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이 실업률을 상승한 것은 지난번 제가 경제 시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듯이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인구의 참여 인구가 비활동 경제 인구가 대거 줄어들게 되고 이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상승하는, 즉 고용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서 실업률이 다소 올라가는 완만한 경제에 대한 이 연착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인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사도 한번 보시죠. FOMC 위원 소속으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로리 로건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났다고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끝없이 차가운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계산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끝났다고 확신이 서지는 않다라고 했죠.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하면
뒤에서 차가운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계산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 문구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로리 로건은 연준 내에서도 굉장히 매파에 속한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매파인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는 인플레와 싸우기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했고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여 이것이 충분히 제한적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매파들도 최근에 다소 완만한 비두기적인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들 모두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멘트들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어떠한가? 최근 미국의 전문가들의 예측치에 따르면 CPI 물가는 예측치가 3.6%로 나왔습니다. 자, 이 3.6%라는 수치는 앞서서 7월부터 3.1%, 3.3%, 3.6%.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왔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금 올라가는 추세를 확인시켜준 수치고요. 이 예측치에 부합하게 나오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되긴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예측치보다 대폭 낮은 수치로 나온다라고 하면 베스트겠으나 아마 예측치에 부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른 유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상승하고 있는 주택가격과 렌트비가 다시 재차 상승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된다고 하면 예측치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결코 좋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앞에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얘기했던 낮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조건을 아예 180도 뒤바꿔버리는 거죠. 만약에 예측치에 그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잠깐의 시장은 환호성을 지를 수 있습니다. 왜? 예측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측치에 부합했다라고 하더라도 뒤늦게 현실, 즉 물가가 다시금 재차 상승해서 고착화가 된다라는 부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베스트는 예측치보다 훨씬 낮게 내와야 되는데 그것이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bad is good 그리고 good is bad. 자, 이 이야기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2020년부터 그리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했던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어떤 밈으로 나왔던 게 바로 이 단어죠. 나쁜 뉴스가 오히려 좋은 이야기고 좋은 이 뉴스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즉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나쁜 뉴스가 나온 즉 침체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데이터가 좋게 나오는 것은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다가올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CPI는 시장의 예측치보다 훨씬 낮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측치에 부합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잠시간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곧 시장의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물가가 다시 오른다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찬물을 끼얹는 시장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국채금리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직접적인 타겟팅을 하고 있는 2년물 국채금리는요. 다시금 5%를 돌파해서 현재 4.999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이 2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10년간 본다면 가장 높은 수치로 되어 있고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4%가 넘었을 때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이 4%에서 최저 3.7%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다시금 5%를 찍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채권 시장은 현재 베팅을 해오고 있는 거고 또한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이 고금리의 장기화가 얼마나 될 것이냐, 금리 인상이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에 타겟팅이 되어 있는데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최근 흐름을 보면 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현재 4.29로 정말 높은 수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불과 작년 말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가 4.2%를 터치했는데 그 이후로 3.29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가장 높았던 4.2의 초반을 훌쩍 넘어선 4.3%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결코 점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훨씬 높은 기준금리의 상승과 그것의 고착화를 현재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미국의 최근의 기사를 보면 미국의 이 우량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최근 1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 미국의 우량 기업들이 앞으로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엄청나게 해서 자금을 현재 비축해 놨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우량 기업들이 이렇게 현재 높은 채권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을 했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채권 금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빠른 금리 인하와 그리고 저금리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CPI 발표 흐름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FOMC의 금리 동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의 재료로 쓰였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점치고 있고 지금 현재 금리 동결의 확률도 90%입니다. 금리 동결이 됐다라고 하면 시장은 일시적 환호를 지르겠지만 그 금리 동결이 만약에 연말이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빠르게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현실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금리 동결의 환호성은 그리 길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대해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장이 꾸준하게 더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작 환호성 뒤에 찬물을 끼얹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장기간 베팅을 하는 업종들, 그러니까 그동안 이미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을 선택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바닥에 있는 주식들, 바닥주,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높으면서 이제 새로운 자금이 유동성이 이동을 해서 새로운 어떤 종목 장세에서 대장의 대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장의 전략으로 알려드릴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차 전지에서 로봇과 바이오로 이동을 합니다. 2차 전지는 제가 몇 달 전부터 꾸준하게 이제 폭락이 멀지 않았다. 2차 전지를 계속 투자하는 것은 조심하시고 수익을 익절하고 나중에 다시금 시장이 투자할 만한 위치가 왔을 때 쳐다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여기에 2차 전지 인버스가 생겼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단순히 인버스에 숏에 베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 2차 전지는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 크게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간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2파전이었는데 그동안은 이 2차 전지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세력은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유일했죠. 개인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상승에 그리고 매수에 베팅을 해서 공매도 세력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숏을 베팅할 수 있는 인버스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로 똘똘 뭉쳤던 이 개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상승과 즉 롱과 숏을 베팅하는 세력이 나뉜다는 거죠. 그건 그만큼 하나로 똘똘 뭉쳐서 2차 전지를 끌어갔던 힘이 더욱더 약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의 흐름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나온 유동성은 어디로 이동하느냐?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로봇과 바이오 같은 큰 흐름에 이동을 하고 있는데 로봇도 분명히 좋지만 흐름이 이미 많이 이어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바이오에서도 선두주자가 차바이오텍, 차백신연구소, 그리고 에코바이오, 제약에서는 유한양행,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알테오젠이 있죠. 알테오젠은 오늘도 높은 상승을 기록해줘서 2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이들은 선두주자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택해야 될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이 선두주자는 많이 오른 만큼 중간에 살짝 눌리는 자리가 올 겁니다. 그래서 눌리는 자리가 전고점 대비 밑으로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눌림목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제가 많이 알려드렸던 334 전략으로 일부 익절을 해서 눌림목 자리에 들어가서 메인 선두 그룹을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전략 1에서 여러분들이 일부 현금화를 익절해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후발주자의 업종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령이라는 기업을 알려드렸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두급의 이 종목들을 수익을 보고 익절을 해서 눌림목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집중을 하는 이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 전략은
선두그룹에서 수익을 본 것을 일부 익절을 해서 후발주자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도 현재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 후발주자만 찾아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 최대 3가지의 전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시장에 앞으로 차세대 업종이 될 만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고 공부해 보신다라고 하면 안전하고 정말 효율적인 투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저희 채널 또한 열심히 찾고 그리고 노력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